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3 브랜드 자산 측정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브랜드 가치 사슬 그리고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모델을 바탕으로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고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적 조사 기법과 정량적 조사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브랜드 자산 측정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12요소 측정 방법을 학습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평가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는데, 이건 마지막에 오프라인 강의 때 실습을 하기로 하고 토론 방법이나 내용까지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양하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을 실시하는데 마케팅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의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입장에서는 측정 방법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낼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를 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을 마케터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행동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브랜드 제품의 가능성에 부과하는 정서적 요소의 자원과 척도를 포착해서 브랜드의 자산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측정에 관련된 중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지금 모든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측정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약간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측정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도 상당 부분 알 수 있고 우리 삶에서 바로 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가치 사슬인데요. 마케팅 활동의 브랜드 가치 창출 방식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법을 여기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가치 생성 단계하고 조절 승수를 정리해 놨는데요. 가치 생성 단계는 마케팅 프로그램 투자 내용하고 그 다음 고객의 사고 방식, 브랜드의 성과, 투자자 가치입니다. 이 내용들을 첫 번째 마케팅 프로그램 투자하는데 제품, 유통망,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종업원, 기타 이 내용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객의 사고방식은 인지도라든가 연상, 브랜드 연상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태도, 브랜드에 대한 애착, 브랜드의 애착이 저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브랜드 노열티, 브랜드 충성도는 어떻게 되고 고객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브랜드의 성과는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것인가, 이익은 얼마 가져간 것인가,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좋은 것인가, 시장 점유율, 곧 마켓 쉐어라고 하는데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브랜드를 단일 브랜드에서 확장했을 때 확산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투자 가치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상장사,
코스피, 또 코스닥에서는 주가 그리고 주가 이익 비율이라든가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가치도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 주는 승수가 있는데 이 조절 승수는 프로그램 수준입니다. 명확성이 있는가, 적합한가, 그리고 독특성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으로 브랜드, 경쟁 브랜드 반응은 어떤가, 유통 경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 규모와 특징은 어떤가 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정서인데 시장의 동태성, 시장의 잠재력,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뭐 태동기인가 하는 부분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해당 시장에 위험 수준은 있는가, 그리고 브랜드의 공헌도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데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대입을 시킬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모델인데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고객 반응에 브랜드 지식이 미치는 차별적 효과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구축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죠. 브랜드 관계인데요. 첫 번째 맨 아래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너는 누구냐?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브랜드의 의미. 너는 뭐냐는 거죠. 브랜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브랜드 반응인데요. 고객 입장에서 나는 브랜드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그냥 브랜드 관계인데 고객인 나는 브랜드 너에 대해서 어떤 연상 그리고 얼마나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들이 브랜드 개발 단계에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브랜드는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브랜드의 반응, 브랜드의 고객과의 관계.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정체성과 의미는 브랜드가 가지고 가야 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브랜드의 반응, 고객과 브랜드하고 관계, 이 내용들을 설정하면서 브랜드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브랜드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기업들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브랜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체계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개인 조그마한 소상공인 창업에서도 이 내용의 기본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지 않았을 때 체계적이지 않는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측정 방법이지만 이 개발 단계에 이 기준들을 놔두고 정리해 본다면 체계적인 브랜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쉽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는 브랜드,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브랜드들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와 유대감을 가지고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시험에 꼭 낼 수 있겠죠. 고객 위한 브랜드 자산 모델인데요.
여기에서 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브랜드 개발 단계를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인데요. 브랜드 현저성부터 시작해 성과, 형상화, 반응, 감정, 공감인데요. 브랜드 목표는 깊고 넓은 브랜드 인지도로 자리매김했으면 좋을 그런 정체성을 무엇인가를 하나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의 의미인데 어떤 유사한 점이 있거나 차이점, 특성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되겠죠.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브랜드 반응인데요. 이건 누가 반응한 거죠? 네, 고객이 반응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반응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인데요. 강렬하고 적극적인 로열티. 아주 충성도가 강한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고객과 브랜드와 관계를 로열티 높게, 충성도 높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을 하나 만들던 아니면 중소기업이 이 기업을 창업하던 아니면 기존 경영을 하던 대기업이든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고객 반응에 브랜드 지식이 미치는 차별적 효과인데요. 브랜드 구축의 블록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해 놨습니다.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를 이 앞 페이지에서 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고객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감정, 고객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정서적인 감정, 감성 이런 부분은 기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은 감성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브랜드 개성과 연관, 브랜드를 어떻게 형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브랜드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브랜드 인지도 파악 등 아주 체계적으로 6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브랜드 구축의 블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기법들이 있는데요. 모든 조사 기법들이 대다수 정성적 조사 기법과 정량적 조사 기법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성적인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을 다양한 형태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정량적인 조사 기법은 통상적으로 수치화시키고 자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조사 기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적 조사 기법은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반응을 인정하는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된 측정 방법이다. 그래서 정성적 측정 방법이 기법이 좋을 것인가, 정량적 조사 방법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어느 부분이 더 좋다 하기보다는
둘 다를 같이 겸해서 조사해야 안정된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데 아주 그 첫 번째 단계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식을 탐색할 때 정성적 조사 기법을 많이 씁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서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정성적 조사 기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딱딱할까봐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주로 지금 여태 강의해 왔다시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창업까지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성적 조사 기법 중에서는 자연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연상 개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생각할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유한 킴벌리에서는 우리강산 푸르게라는 구호를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 공헌 경영을 하는 것이죠. 마침 유한 킴벌리는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환경 친화적 기업 그리고 사회 공헌 경영을 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면서 고객이 화장지 이 내용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유연상법으로 조사를 해보는 방법이죠. 투사기법이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자극을 주고 완성을 요청합니다. 또 애매한 자극을 주고 느껴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깊은 개인적인 동기나 사회적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 유용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KFC하고 홀리데이인하고를 비유 과제를 예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성은 어떤 곳이 있는가, 동물, 직업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KFC는 일상적, 홀리데이는 칠수관, 그리고 동물은 각기 얼룩말 밀크로 했고 KFC는 주부를, 홀리데이는 트럭 운전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자극을 주고 완성을 시키도록 하고 애매한 자극을 주고 느껴보도록 하는 투사 기법들이 있다. 네슬레의 대화풍선이죠. 이 안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 당신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완성 및 해석 과제 사례를 줍니다. 경험적 방법인데요.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둡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이나 민족 생활 양식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 자료를 하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포착해 삶에 적용시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써보고 혜택을 얻는 구체적
과정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지금 샤워하는 모습을 관찰하는데요. 몸에 물을 적실 때 핸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습을 파악을 해서 물의 양을 샤워기 핸들로 조정 가능하게 만들어서 히트를 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방법인데 사용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키는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사용하는가를 세부적으로 보는 것으로서 경험적 방법도 아주 중요하게 정성적 조사 기법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량적 조사 기법인데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규격화된 응답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조사 기법이죠. 수치적 표현과 요약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척도를 이용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조사 기법은 통상적으로 기본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특성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대상 고객에 따라서 알맞는 조사를 시도해서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정량적 조사 기법에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그리고 브랜드 반응, 브랜드 관계,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쉽게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브랜드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단서가 주어질 때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브랜드 인지, 브랜드를 어떻게 해상하게 할 것인가죠. 브랜드 연상 이미지는 브랜드에 대해서 떠오르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강력함이 나오죠. 좀 강력한 것인가, 아니면 화이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주 매우 독특한 것인가, 창의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브랜드를 떠오르게 하는 데는 강력함도 있어야 되지만, 아니면 어떤 친화적이라든가 화이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독특하거나, 이런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연상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량적 조사 기법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브랜드 반응과 브랜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반응은 구매 의도,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행동, 표적, 상황, 시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구매를 하는가, 어떤 시점에서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네 가지 내용을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관계는 고객들이 브랜드와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어떤 일체감을 있는가? 그래서 행동적 로열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브랜드와 어떻게 친밀도를 가져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합니다. 브랜드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고객 관계 관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밀착 관리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브랜드 자산 형성 원천 측정인데요. 여기서 지금 10요소 측정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요소 내용에 10가지를 쭉 이야기하자면 가격 프리미엄은 있는가?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면 가격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족도 충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브랜드 로열티죠. 지각되는 품질은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그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 리더십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고객에게 지각되게 하는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개성은 있는가? 그리고 조직은 있는가? 조직은 고객에게는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브랜드에서 삼성 브랜드다 이렇게 하면 조직이 튼튼하죠. 그래서 중소기업 상품을 살 때는 염려를 하는데 조직 삼성전자를 살 때는 안전할 것이다. 신뢰감이 우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의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객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곤 합니다만은 브랜드 인지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 9번째 시장 점유율인데요. 마켓 쉐어라고 하죠. 그 브랜드가 전체 카테고리 그 품목의 카테고리 안에서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나 하고 있느냐. 이것도 측정 방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그래서 점유율이 꼭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단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것 중요한 요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유통의 커버리지 어떻게 유통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유통 부분 내용은 예전에는 생산에서 도매 그리고 소매 그리고 소비자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유통을 아주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 10요소 측정 방법은 아주 많이 쓰이고 또 체계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을 만드는데 구축하는데도 이 10요소를 알고 있다면 체계적인 브랜드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요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구축하거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 요소를 채워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 평가법이 있는데요. 소비자 태도 및 행동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쟁 브랜드가 유용한 중고점은 무언가 브랜드 기반 비교 방식이죠. 또 마케팅 기반 비교 방식이 있는데요. 마케팅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합 분석 방법이 있는데 제품 및
브랜드에 관한 소비자 의사 결정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서베이 기반 다변형 통계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태도라든가 행동 조사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총체적 평가 방법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치 평가 방법 중에 인터브랜드사의 방법을 보면 브랜드 연평균 이익을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가 없을 시 연평균 이익을 추정하고 브랜드 연평균 이익을 계산해서 두 이익 차이에 브랜드가 기업에 가져오는 추가 이익을 계산합니다. 사이먼과 설리번은 브랜드 가치를 무형자산의 총가치 마이너스 브랜드와 무관한 무형자산으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왔는데요. 이 측정 방식은 여러분들과 또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브랜드 자산 10요소 이 내용을 가지고 해보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해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과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차트가 끝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토론 과제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 강의 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방법이 나오고 의견이 나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그럼 3-3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4-1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